이번 시간에는 CSS의 기타 속성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강에서 기본이 되면서 매우 중요한 속성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4강에서 배운 CSS 속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또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속성들만 따로 모아 보았습니다. 커서 속성부터 시작해서 대략 10가지 정도의 속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HTML과 CSS 파일을 작성을 해 두었는데요. 이렇게 커서 관련해서 미리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웹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면요. CSS 기타 속성으로 그 첫 번째 커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하실 때에는 셀렉터 작성을 해주시고 커서 그리고 밸류 값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래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주었고요. 여기 하얀색 영역으로 흰색 부분에 들어가 있는 이런 텍스트들이 모두 밸류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커서에 이 밸류 값에 삽입을 해주면 되고요. 커서는 기본 이 포인터가 변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해주는 건데요. 일단 이미지 커서를 마우스 오버를 해보면요. 이렇게 지금 시계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로 하면 그냥 기본 베이직이고요. 디폴트도 당연히 베이직이겠죠. none으로 해보시면 지금 제가 none 위에 마우스를 올리니까 이렇게 마우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서 밸류 값에 none을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를 계속 올려보시면은 마우스가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터, 저희가 커서 포인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포인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프로그레스 이렇게 하면은 돌아가는 거, 웨이트 마찬가지 똑같겠죠. 하나씩 마우스를 한번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가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많은 마우스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줌인, 줌아웃 할 때 돋보기 모양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손 모양 펼쳐져 있고 잡고 있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사이징 앤 스크롤링 커서가 있는데 여기 마우스로 올려보면 마우스가 바뀌고 있는 거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밸류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서 각각의 클래스를 이렇게 각각 부여를 했고요. CSS 속성에 보면 아까 전에 보셨던 커서 값에 밸류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이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게 커서 포인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여기다가 H1 태그로 커서 테스트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크롬창에서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해보면요. 가장 아래쪽에 제가 방금 작성한 H1 태그로 커서 테스트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커서 포인터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태그에만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클래스를 삽입을 할 거고요. 다른 클래스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제가 new 포인터라고 클래스명을 삽입을 하였습니다. 이 클래스명을 스타일 속성 CSS에 가서 제일 아래쪽에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선택자 작성을 하였고요. 커서 포인터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을 하였고요. 제일 아래쪽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포인터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텍스트 위에만 지금 마우스가 포인터로 바뀐 게 아니라 이 옆쪽으로도 포인터로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는 H1 태그가 블럭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요소 검사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H1 태그를 보니까 지금 블럭 요소로 끝과 끝까지 지금 영역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H1 태그 자체에다가 포인터를 줘서 네, 이렇게 빈 영역이지만 블럭 요소이기 때문에 다 지금 포인터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얘를 만약에 제가 인라인 요소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으로 바꾸고 저장을 하신 후에 새로 고침을 하시면 네, 이번에는 H1 태그가 이렇게 인라인 요소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한쪽으로 지금 좌측 정렬로 붙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빈 영역을 클릭을 해도 네, 마우스 포인터가 디폴트 값이고 순수하게 텍스트 위의 영역에만 지금 네, 이렇게 포인터로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요소 검사로 확인을 해보면요. H1 태그가 네, 이렇게 순수하게 텍스트 영역만으로 잡히고 있는 인라인 블럭 요소로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웃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미리 이렇게 작성을 해 두었고요. CSS 기타 속성 아웃라인을 작성을 하실 때에는 셀렉터로 선택자 입력을 해주시고 아웃라인에 이 밸류 값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컨텐츠를 작성을 해 두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풋 창을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인풋 창은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방금 인풋 창을 클릭을 했을 때 네, 이렇게 테두리 부분에 파란색의 아웃라인이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풋창에는 지금 제가 보더 값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인풋창에 컬러만 두고 있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니까 인풋창 테두리로 이렇게 아웃라인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웃라인은 보더 값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코드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인의 HTML이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인풋 창과 텍스트 에어리아를 제가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 볼 건데요. CSS로 가서 네, 인풋과 텍스트 에어리아에 제가 이러한 속성을 부여를 하였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제일 마지막에 아웃라인 해서 none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새로 고침을 하고 다시 인풋창을 클릭을 해보면요. 네, 이제 더 이상 파란색의 아웃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아웃라인 none 했는 거를 잠깐 지워보면요. 새로 고침을 하시고 다시 인풋창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웃라인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더 라디우스와 리스트 스타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제가 미리 HTML과 CSS를 작성해 두었고요. 여기 웹브라우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보더 라디우스와 리스트 스타일 두 개를 배울 건데요. 첫 번째로 리스트 스타일을 작성을 하실 때에는 셀렉터에 리스트 스타일의 프로퍼티를 작성을 해주시고 밸류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리스트 스타일의 타입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우선 UL 태그로 이렇게 비순서 형태로 정렬을 해 두었고요. li 태그로 각각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스타일이란 li 태그의 앞에 나오는 이 점, 닷을 말하는데요. 이 리스트의 형태를 말합니다. 얘가 디폴트 값으로는 동그라미에 색이 차져 있는 이런 형태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네모로도 할 수 있고, 숫자로도 바꿀 수가 있고, 테두리만 있는 동그라미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종종 이 리스트의 스타일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리스트 스타일 none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시면 셀렉터 값의 리스트 스타일을 지금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UL 태그와 li 태그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스타일 속성에는 제가 UL 태그와 LI 태그에 대한 선언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요. 여기다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UL 태그 안에 있는 LI 태그에다가 리스트 스타일을 none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롬장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요. 네. 이렇게 앞쪽에 있었던 그 리스트의 스타일의 타입이 지금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none으로 했기 때문에 사라졌는데요. 이번에는 리스트 스타일 스퀘어를 작성을 해보면은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모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 상황 때마다 직접 검색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보더 라디우스 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시는 방법은 셀렉터를 입력해 주시고 보더 라디우스라고 프로퍼티를 입력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두 단어가 연결이 될 때는 리스트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하이픈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단위는 구체적인 수치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래쪽에 두 개의 인풋 창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인풋 창을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아웃라인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인풋 창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웠을 때 인풋의 텍스트는 순수 컨텐츠 영역이고요. 여기 컨텐츠 영역 밖으로 보이는 이 정도의 여백은 패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패딩 위아래와 좌측은 지금 다르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패딩값 밖으로 여기 마진값이 나오기 전 여기 보더 엣지 라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더가 작성이 될 거고요. 보더의 모서리 부분에 지금 이렇게 라운딩 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값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보더 라디우스를 값을 주지 않으면 그냥 직각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구체적인 수치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네 면 모두 보더에 라운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로 돌아가서 인풋 창 아래에다가 제가 H1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보더 라디우스 테스트라고 작성을 하였고요. 이곳에다가 보더 라디우스 값을 주기 위해서 CSS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클래스를 삽입을 할 거고요. 네, 이렇게 클래스를 작성을 하였고요. CSS에서 가장 아래쪽에 클래스 선택자를 입력을 하였습니다. 구분을 주기 위해서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로 지정을 할 거고요. 저장을 하신 후에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백그라운드 화이트로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패딩 값으로 살짝 여유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딩 양 사방으로 20픽셀 정도 부여를 하였고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니까 지금 20픽셀만큼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확대를 해보면요. 네, 이렇게 지금 아무런 값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모서리가 직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보더 라디우스 값을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픽셀로 샘플로 한번 입력을 해 볼 거고요. 웹브라우저 창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5픽셀만큼의 라운딩 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25픽셀로 주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요. 라운딩의 정도가 훨씬 더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라운딩 효과가 커지고요. 예를 들어서 픽셀 단위가 아닌 이렇게 퍼센트 단위로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50%라고 입력을 하시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0%로 쓰니까 이렇게
기준점이 네, 이렇게 꼭지점에서 꼭지점까지의 퍼센트 단위가 50%로 네,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Z인덱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Z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기본적으로 문서 작성을 해 두었고요. 네. 이렇게 웹 브라우저를 한번 보시면은 Z인덱스를 코드로 작성을 해 주실 때에는 셀렉터를 지정을 해 주시고 Z인덱스의 밸류 값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밸류 값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Z인덱스란 의미는 네, 여기 이미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레이어 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레이어 개념이 있는데요. 특히 일러스트에서 레이어 관련된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레이어는 층층이 쌓아 올라가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Z인덱스로 레이어의 순서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이미지가 레이어가 제일 아래에 있고 초록색의 레이어가 제일 최상위로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네, 그럼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은 div의 id 요소로 네, 이렇게 각각 first, second, third로 주고 있고요. div의 텍스트 명도 first, second, third로 지금 삽입되어 있습니다. 크롬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네, 이렇게 first는 제일 아래쪽에 핑크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second는 first와 third에서 제일 최상위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hird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지금 second, 파란색의 이 네모가 제일 최상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Z인덱스가 가장 그 값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CSS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first와 second와 third가 있는데 다른 기본적인 이런 입력 사항들은 일단 무시를 하고 Z인덱스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Z인덱스를 1로 값을 지금 부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Z인덱스 값이 2, 세 번째는 Z인덱스 값이 부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Z인덱스에는 네, 이렇게 숫자만 입력이 되고 단위는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네, 숫자만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Z인덱스 1과 지금 썰드의 Z인덱스를 입력을 하지 않았는데요. 브라우저에서는 지금 같은 레벨에서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Z인덱스의 디폴트 값은 1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third에 Z인덱스 1을 입력해 주지 않아도 first와 third는 같은 레벨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second는 Z인덱스가 2로 숫자가 높아지면은 레이어 층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럼 third에 Z인덱스를 3으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irst는 1, Z인덱스 1, second는 Z인덱스 2, third는 Z인덱스 3으로 주었고요. 이렇게 됐을 때 레이어를 세로 고침을 하기 전에 먼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가 제일 아래쪽에 깔리고 second가 그 다음, third가 second보다 숫자가 높으니까 레이어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럼 세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이어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반대로 이번에는 first를 제일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irst를 제일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제일 마지막인 Z인덱스, third의 값보다 더 높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네, 4로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신 후에 여기서 다시 세로 고침을 하기 전에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cond는 Z인덱스가 숫자 2고 third는 3. 그럼 first는 지금 Z인덱스를 4로 줬기 때문에 제일 최상위이므로 second 위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세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Z인덱스가 잘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층을 의미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밸류 값에는 숫자만 입력이 되고 단위는 입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